대남섬요? 2005년 2월호. 뭐, 구정들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 어떻게 비행기 사고가 이렇게 많은지. 오늘 또 한국계 피겨 선수가 죽었다고 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 다행히 설날에 부산에서 불난 그 비행기 또 화재 사고가 있었죠. 다행히 뭐 큰 불상사 없이, 그렇게 탈출에 성공해서 다행이고. 글쎄요, 뭔가 징크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1년 내내 생기지 않나. 음,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 좀 그렇죠. 음, 또 미국에서도 산불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 뒤에 자세히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죠? 음, JTBC 국장한테 반말하는 이승환? 이게 이승환 씨, 가수 이승환 씨가 JTBC 국장보다 나이가 많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국장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래, 뭐, 고등학교 후배인가 그런가 봐요. 근데 왜 그 짤에 이렇게, 그래, 상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재밌는 짤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뭐, 자료 정리하다가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제가 재밌어서 캡처를 해놨나 봐요. 어, 이승환 씨 진짜, 저희 어렸을 때 진짜 최고였는데. 2호 공감이라는,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는, 이승환 씨하고 한 명이 더 있었죠. 오태호였나?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그룹이었죠. 2호 공감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승환 씨가 이제 갈라지고 자기 혼자 솔로 앨범을 내서 또 많은 히트곡을 만들었죠. 뭐 우리나라 좀 뭐랄까, 우리나라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했는데 잘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대로 좋은가? 이 환율은 구정 전 1월 24일 기준 환율입니다. 지금은 이제 환율이 조금 더 올랐죠. 해외여행을 많이들 가셔서 그런지 환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죠? 환율이 전체적으로 높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1,500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어, 물론 옛날에 IMF 때와는 좀 다릅니다. 아니, IMF 때는 이제 뭐 외환 보유고가 없었고 지금 한 4천억 달러? 한 400억, 한 520억 정도, 520조 정도 있는 거죠. 한 4천억 달러 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옷, 옷, 560조 정도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때 80억 달러, IMF 때 80억 달러 빌렸었나? 아무튼 그 이상의 돈은, 지금 뭐 적정 외환 보유고는 6천 달러, 6천억 달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음, 어쨌든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 환율도 살펴봤는데 지금 엄청 심각하더군요. 중국은 지금 뭐 빚더미에 소위 말하는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외환 보유고 저대로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 미국은 예전부터 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도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 부채 비율을 올려달라고 승인해달라고 막 그렇게 난리 쳤던 적이 있죠. 미국도 빚이 3경인가? 3경 정도 된다고.
뭐 3경인가 4경인가 된다고. 어마어마하죠. 중국도 만만치 않게 빚이 지금 외환보 요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중국을 봤는데. 그래서 중국은 괜찮나 보다 이랬는데 빚이 어마어마하다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음. 대체로 여기 보면 다 빨간 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자를 안 내리겠다. 이제 그렇게 뭐 1년에 두 번만 하고 이자를 동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죠? 그럼 지금 국가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하면 그 연방준비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자만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이자를 4%를 때렸다 그러면 그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빌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자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몇 경씩 뭐 2경씩 빌리고 이러니까 빚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뭐 한 2천조, 우리나라가 빚이 지금 토탈 빚이 2,700조 정도, 2,700조 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음, 글쎄 우리나라도 좀 힘든 상태죠. 만약에 저게 뭐 한꺼번에 다 나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도 망하겠죠. 국가 부채만 1,000조가 되거든요. 1,100조인가 200조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여튼 1,000조가 넘는다고 그러던데, 지금 외환 보유고가 560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죠. 물론 그 부채에 대한 설계는 잘 해놨겠지만, 그죠? 그리고 환율이 또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뭐 1,000원대, 2,000원대, 뭐 이럴 때 장점이 있고 또 1,400원일 때 또 장점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1,400원대라서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달러로 바꿔서 아마 결제를 하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고. 너무 비싸게 이제 원자재 자체를 비싸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율이 감당이 안 돼서 만들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요번에 그 구정 때도 휴가를 길게 줬던 이유가 아마 이 환율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그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물건을 생산을 안 하는 거죠. 마침 뭐 구정도 됐겠다 푹 쉬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죠? 요번에 확실히 구정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셔서 그런지 지금 요게 구정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이거든요. 지금 환율 보면 조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4,400원, 4,400원, 500원 다 돼가려고 그러던데, 한, 좀 올라갔나 봐요. 해외 나가서 돈 많이 쓰셨나 보죠. 만약에 이게 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을 하려면, 어디에서 달러가 많이 나가나, 해외로. 지금은 근데 달러가 많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행 가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죠. 환율이 높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지금 달러가 쌓이질 않는 거죠. 일은 많이 하는데 남는 게 없어서 달러가 쌓이질 않는 거죠. 또 원자재 살라고 또 그걸 해야 되니까 달러로 또 나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어쨌든 돈이 수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00원대에서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어, 1,400원대 환율에서 되게 한 1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당해서 아무 조치를 취할 수도 없지만 그전에도 1,400원대 돌입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정부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외환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튼 그래 좀 걱정스럽고, 이런 외환 관리는 어디서 하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대통령께서 있으면, 뭐, 그 대통령께서 뭐, 뭔가 대책을 강구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죠? 아무튼 너무 대책 없이 환율을 손을 놔버린 게 아닌가. 이게 과연 진짜 IMF 사태까지 다시 올 것인가. 어, 이렇게 보면 또, 저희는 또 IMF 세대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IMF가 생겼을 때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 물건을 막 싸게 파는 거야. 회사들이 망해가지고 물건을 막 이제 현금 확보한다고 물건을 막 반값에 팔고 막 이랬었거든. 처음에 IMF 때는. 그래서 처음에 한 1, 2년은 좋았어요. 그 다음 한 5년까지도 괜찮았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어,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막 지금 사회 현상,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회 현상의 어떤 원인이 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아무튼 환율, 이게 또 1년 동안 환율 관리를 또 못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부결이 되면 6월 달부터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탄핵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026년 1월 달 업무를 시작하는 날까지 또 이 환율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할 텐데, 그죠? 걱정이죠, 그죠? 음,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영향이 여러분들의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율에 대한 어떤 조치? 이건 지금 연방준비은행도 이자를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립시크는 무엇인가? 뭐 미국의 기술주를 그냥 막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서 무려 880조가 날아가게 만든 이 딥시크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금 이제 알려지기로는 어 소형화시킨 AI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그죠? 소형화시킨 AI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 나름대로 딥시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데서 본 AI 이렇게 소형화된 AI는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폰에 탑재된 번역 AI.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폰에 탑재된 그 번역 AI가 기존의 AI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기존의 AI는 서버에 연결이 돼서 서버에 있는 AI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메일을 주고받듯이 통신을 해서 답을 얻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삼성폰에 탑재된 번역 AI는 통신이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그냥 번역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이게 뭐가 그러니까 번역 AI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죠. 번역 AI니까. 사람들이 크게, 번역하나 보다, 그냥 그냥 번역 프로그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경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샤오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 AI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이제 분해를 해봤겠죠. 그죠?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는지 분해를 해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응용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봤겠죠. 그죠? 그래픽도 만들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뭐, 자동차도 한번 굴려보고 해봤겠죠. 그죠? 음. 기본적으로 번역 AI이기 때문에, 대화형 AI라고 봐야죠. 그죠? 대화형 AI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TV에 보면, 캡션 기능인가? 음, 캡션인가? TV에 왜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영화를 보는데 캡션이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네. 뭘 누르면 이게 한글로 번역돼가 나오는 그 기능이 있어.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 번역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발전시킨 어떤 뭐가, 그게 아마 딥시크가 아닌가. 음. 일단 스마트 기기에서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삼성폰에 탑재된 번역 AI밖에 없다. 통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AI는 지금 삼성폰에 탑재된 번역 AI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뭐 그런 거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지금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술을 엄청나게 가서 카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또 그게 있죠. 만약에 이 번역 AI가 삼성의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로얄티를 내야 된다? 그죠? 로얄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스를 중국 스타트업 업체에 빼돌린 거죠. 그래서 지금 딥시크는 오픈 AI라고 알고 있는, 오픈 소스라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써도 되는 소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얄티를 안 내겠죠. 그죠? 로얄티를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자세한 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소스를 보고 전문가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아직까지 이 딥시크가 이야기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름 연구를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죠? 소형 AI이기 때문에 아마 번역 AI를 카피했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음, 예전에 제가 그 삼성 번역 AI가 처음 출시됐을 때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봤어요. 그 설명해 놓은 걸 봤는데, 뭐, 일종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더군요. 이렇게 BMP 아시죠? 요즘 분들 BMP 아나 모르겠는데, 용량이 큰 사진 있죠? 용량이 큰 사진을 JPG 같이 압축 사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 이런 게 보면, 인공위성 사진을 예전에 왜 생각나십니까? 한국 인공위성을 우주로 띄워가지고 BTS 뮤직비디오를 지구로 전송해서 돌렸던 생각나십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죠. 압축을 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컴퓨터로 보내면 그걸 연산을 해서 그래픽으로 만드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압축 기술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핵심이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이런 AI가 인터넷이 안 되고 스스로 작동하는 이런 AI가 소형화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키트 같은 거,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오는 키트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인 드론, 혼자서 공격하는 무인 드론, 또 안드로이드, 스스로 생각하는 뭐 그런 거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집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온도 조절 같은 거 알아서 해주는, 그런 자동으로 이렇게 집사 같은 AI도 만들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죠.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도 지 혼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도 되지만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AI는 무궁무진하게 어떤 그 활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에서 원하지 않을까. 음. 만약에 이게 지금 확인해보고 무단 사용이라면 특허 소송이 벌어지겠죠. 그죠? 오픈 소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만든 사람이 우리 오픈 소스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 어, 만약에 뭐 사용 못하게 한다. 지금 딥시크는 문 닫았다 그러던데. 딥시크는 지금 뭐 회원가입, 중국만 회원가입 된다고. 외부에서 회원가입하면 못하게 한다고 지금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 상태라 그러던데. 아무튼 좀 더, 전문가들이 좀 더 분석하면 뭐가랑 비슷하다? 뭐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거는 무조건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분야니까. 또 새로운 발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삼성폰에 탑재된 번역 AI를 응용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계속 뭐 소식이 들리겠죠, 그죠? 어떤 AI인지. 만약에 아무 소식이 없고 그냥 다 폐쇄시켜 버린다면 이거는 카피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넌 내 여자니까. 내 여자니까. 어, 옛날에 갑자기 요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모래시계가 생각이 났어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5.18이라든지 근현대사를 이렇게 어, 쭉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멋진 드라마, 대박난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어,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그 이정재 씨가 신인 때 출연을 해서 아주 대박이 났던 그런 드라마였죠. 그때 당시는 이게 어떻게 방송이 되냐면 SBS가 전국으로 방송이 되기 전에 신동엽 씨가 완전 신인 시절에 그 뭐였더라? 우리 영어 어쩌시겠습니까? 뭐 하던 그 생각이 안 난다. 신동엽 씨가 그 신인 시절에 했던 출연했던 대박이 났었던 그런 게 했던 그런 틴틴 파이브 막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SBS가 막 재밌다고 개국을 처음 했거든요. 어, SBS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전국구로 가지 않고 서울만 방송됐을 때 대구에는 안 나왔죠. 신문에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모르시게 대박 뭐 이정재 납치 막 이러면서 계속 기사가 나는데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래 TV 케이블 TV에서 재방송하는 걸 봤죠. 한참 후에 봤어요. 저는 모르시게는 드라마가 또 되게 길어가지고 드라마를 만드셨던 분은 그 연예인 눈동자를 만들었던 그분이 만들었죠. 태왕사신기 만들고 그분이 모르시게도 제작을 했었죠. 그 이름 생각하는데 좀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태왕사신기 말아먹고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김종학 PD라고 MBC에서 되게 유명한 드라마 PD였는데 나중에 좀 안 좋게 돌아가셨죠. 세상에 말아먹고 빚쟁이한테 쫓기다가 좀 안 좋게 돌아가셨죠. 그죠. 아무튼 그분이 만든 그 드라마였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요즘 시대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요즘 너무 비슷해요. 그죠? 어 이거랑 또 제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상도라는 게 있었어요. 상도라는 드라마 책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는데 어 그 거상 임상옥 맞나? 하여튼 조선시대 때 엄청 부자가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뭐 어디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하여튼 엄청난 부자가 그니까 뭐 상단을 꾸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가 봤던 거 MBC 드라마였는데 음 거기에 나오는 송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송상이라고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삼성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금 삼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요즘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어, 우리 정치 상황하고도 비슷하고 지금 삼성 상황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보면 뭐 약간 예언서 같은 그런 느낌? 이 사람이 뭔가 예언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 조금 소름 돋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음, 뭐 요번 구정은 푹 또 쉬셨겠네요, 그죠? 거의 뭐 일주일 휴가네요, 그죠?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휴식을 취할 때 또 휴식을 취하고 또 충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죠? 또 놀 땐 신나게 놀고 또 일할 땐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좋죠, 그죠? 아무튼 이 드라마 혹시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에도 뭐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요즘은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그죠? 어, 유튜브 상도라는 드라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도하고 모래시계하고 둘 다 이렇게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상당히 이렇게 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님이었나? 이거는 그거하고 비슷하다. 성악설 성선설하고 비슷하죠. 음, 그러니까 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뭐 그 사상이죠.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성향은 잘 안 변한다. 특히 나이가 한 40 이상 우리가 불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40을 나이가 40을 먹으면 불혹이라 그러는데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혹을 넘으면 흔들림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불혹이라 바뀌지 않는다 이래 불혹이라 그러는데 나이가 40이 이상 넘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 사기치는 성향, 뭐 친절한 성향, 나쁜 성향 그런 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성향인지 계속 거짓말하려고 다니는 성향인지 그런 게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걸 한번 그래도 이 사람이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너 이거 고치면 정말 넌 어? 잘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했을 때 이게 고쳐지냐 이 말이죠. 안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인생, 성향 이런 게 정해지면 어느 정도 굳어져 버리면 못 고친다는 거죠. 그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배신자는 반드시 처단해라. 한 번 배신한다면 또 배신한다. 근데 저도 이렇게 쭉 여태까지 인생을 뭐 짧은 인생이 아닌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성향이 안 좋은 친구는 정리하는 게 나아요. 특히 40살 이상 됐을 경우, 음, 어, 정리하는 게 나중에 큰 화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살면은 친구들이 뭐 많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성향의 친구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어, 지우다 보면 남아있는 친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한두 명, 이렇게 봐야 한두 명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오히려 나랑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적이 될 수도 있는, 나중에 되면.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음. 여러분들도, 물론 뭐, 고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지만, 어, 고치기보다는, 다른 성향의 사람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특히 기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시를 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무래도 못하는 사람은 음, 나가리가 이렇게 뭐가 없어질 수밖에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죠? 군인들이 그런 게 심하죠. 작전 실패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그죠? 아무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LA에 산불 났었죠. 근데 뭐 남자분들이 그 산불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산불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예전에 산불 났을 땐 산이 그냥 어 불타버리는 한국 강원도 같이 그런 산불이 많았는데 요번에는 집이 주택가가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근데 제가 그 지정학적 위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해병대가 상륙하면 정말 멋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앞에 모래사장 있죠. 지금 그 불탄 집을 면적이 커가지고
만약에 그 불탄 집을 철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죠?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하도 면적이 크니까. 빨리 한다 그래도, 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2026년에 전쟁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딱 1년 정도 남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저는 LA 요번에 화재 사건 난 거는 제2의 진주만이 아닌가. 음, 그 불이 왜 났는지 아직 정확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사일에 의한 그런 건지.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가운데 불이 났었죠. 그 선거 때, 선거하는 날에 불이 어마어마한 큰 불이 났었죠. 그죠? 울진 쪽에 선거를 잘하면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대형 산불이 났었죠. 그죠? 이번에는 뭐 선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당선되고 나서 불났으니까요. 그죠? 어, 아무튼 거기는 뭐, 화재에 취약, 화재에 취약해서 그것도 안 된다던데, 그죠?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미국은 땅이 커서 콘크리트 집을 짓기가 힘들다고, 콘크리트 집을 짓기가 힘들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대형, 대형, 뭐죠? 레미콘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미국이면 사이즈를 좀 큰 레미콘을 만들든지 아니면 3D 프린터도 괜찮지 않나? 그죠? 3D 프린터 형태로 벽을 쌓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단독주택이면 3D 프린터도 괜찮은데, 그죠? 뭐 여러 개를 지어야 되니까. 그죠? 3D 프린터 형태로 집을 짓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에 목조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형 화재를 또, 어, 집이 박살나는 그런 걸 안 당하려면, 우리가 고대 유럽의 성같이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좀 힘들더라도 연구해서, 콘크리트 같이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재 방지, 스프링쿨러라든지, CCTV라든지, 경보기라든지, 뭐 이런 뭐 어떤 그런 화재 대책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화재 대책도 동시에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 지어놓고 또 불나서 또 없어지고. 아마 이 마을의 구조 자체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불이 한 번 나면 쫙 이렇게 불이 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최근에 또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해놨다가 전기차 폭발하면 집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만에 하나, 뭐죠? 그래서, 어, 이거는 재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화재가 나지 않게끔 예방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의 의미. 미국의 의심되는 도덕성. 어, 미국은 그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자랑을 했었죠. 한국에도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우리도 지금 모 의원이 굉장히 잘 나가시는 이모 의원이, 굉장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지금 취임을 했으니까 당선자도, 직전까지 굉장히 그 사법 리스크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물론 그게 일부러 그렇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검사 12명, 검사들을 다 해고시켰다는 거는, 글쎄요. 그죠? 자기가 죄가 없으면 굳이 해고시킬 필요가 있나? 그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해고시키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나라도 이모 이재명 의원 수사하는 모든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 탄핵이 됐죠. 그죠? 음, 둘이 좀 닮았네요. 그죠? 뭐 미래를 예견을 한 건가? 아니면 중계를 한 건가?
이방카 갑자기 그 남자 2명, 아들 2명 못 보던 아들 2명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전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이방카가 장녀면 이방카가 장녀면 이방카 동생인가? 근데 나무 위키 보니까 오빠라고 돼 있던데. 그러면 이방카는 장녀인가 셋째 딸인가? 이방카는 그럼 장녀가 아니죠, 그죠? 저번에 처음에 당선됐을 때 이방카하고 둘째 딸하고 그 어린 친구 1명, 지금 뭐 성인이 돼서 아버지하고 많이 닮은 그 친구, 그 친구가 아기였을 때 그 3명이 자녀가 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어, 미국, 미국의 이재명 의원,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또 됐다는 거는 그 총 맞은 것도 비슷하죠. 목 찔린 거하고 귀에 총 맞은 거, 그것도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겠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당선됐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공화당에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죠? 저렇게 문제가 많고, 과거에 그렇게 훌륭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보기 힘든 사람이 또 당선됐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지도자감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또다시 백인 대통령. 오바마는 뭐 혼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바마는 흑인 계열이라고 보고, 그죠? 또다시 백인 대통령이에요. 그죠? 백인들 인구가 얼마 안 된다 그러더군요. 미국 내에서도. 백인들 인구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백인 대통령이에요. 그죠? 또 우리나라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또다시 백인 대통령이에요. 그죠? 이것도 또 미국이 넘지 못한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그죠? 자, 그럼 갈등인가 봉합인가?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식하고 나서 거기 팔레스타인에 억류돼 있던 포로들이 풀려났다고 그런 또 좋은 소식이 들리더군요. 아무튼 뭐 그런 건 좋은 거죠, 그죠? 음, 무차별 추방에 이미 우리도 지금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죠. 우리도 이제 슬슬 이민자들이 많아서 미국하고 비슷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음, 뭐 서로가 이제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음, 이걸 어떻게 좀 공식적인 창구로 좀 이렇게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방법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건 뭐 해법이 없을까,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어,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이분들은. 그죠? 처방하는 이 사람들은. 이것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뭐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죠?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경찰이 잡아서 추방을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좀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앨런 머스크의 하이틀러.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고, 최근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더군요. 뭐 약간 동질성을 느낀다 그러나?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남겼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앨런 머스크는 돈은 챙겼잖아요. 그죠? 전 돈도 못 받고, 아이템은 계속 해킹만 당하는 그런 처지라서. 앨런 머스크는 그래도 자기 돈을 챙겼으니까, 그죠? 그- 그러니까 그런 뭐,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성공을 한 사람이죠. 지금 뭐, 최고의 기업인으로 추앙받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왜 하이 히틀러를 했을까요? 그죠?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은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빌미가 나치즘이었거든요. 젤렌스키가 나치다 이래가지고 명분이 그거였는데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취임식장에서 하이 히틀러를 한다는 거는
그게 또 뭐 네오나치즘이나 뭐 그런 게 있다네. 우린 잘 모르지만. 네오나치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하이 히틀러 같이 그렇게 인사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죠? 좀 안 좋죠? 음, 기업인으로서 그러면 뭐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행정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동에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한국으로 치면, 뭐, 일본 반자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자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취임식 날에. 일본 만세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죠? 아무튼, 어, 행정부에 들어가서 행정부의 일원이 되려면 행동의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KT에 수상한 자동 결제. 비지 탑 포인트를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끝내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왜 안 되지? 이러고 이제 다른 거 하려고 이제 빼려고 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왜 그 직불카드 참 오케이 캐시백 그죠? 직불카드 오케이 캐시백 그 확인하는 왜 기능이 달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게 있는데 어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어 이렇게 그 뭐지? 다시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 왜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시도를 했는데 3,300원을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이러다 너무 궁금해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또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날리고. 그리고 열받아 있었어요. 열받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달에 문자가 왔어.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그 자동 결제가 됐대. 그날 3,300원 결제한 게 자동으로 결제가 돼가지고 어, 또 청구가 된다는 거야. 안 했는데. 그 오케이 캐시백 그 살펴보는 로그인 하는 걸 안 했는데도 어, 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라. 그래 문자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124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소액 결제가 나왔는데 이게 난 자동 결제 한 적이 없는데 자동 결제 된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이제 해지를 해라. 그래서 물어봤어. 해지를 정말 요즘 안내 전화에 뭐지? 욕을 엄청 많이 하나 봐요. 욕설하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 안내 문구에 기다리는데 욕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욕먹을 짓을 안 하면 되죠, 그죠? 욕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전화를 해서 해지를 했어요. 어쨌든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어, 정말 쌍욕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 여고생이 그 욕하는 거 못 견뎌서 자살했던 갑자기 그 친구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해지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옛날에 컴퓨터 써보신 분들 알지만 악성 코드 깔리면서 왜 그 악성 코드 지우려면 결제하라고 왜 그런 프로그램들 아시죠? 그냥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를 이런 통신 라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약간 보이스피싱 하듯이 삥 뜯듯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옛날에는 그 자동이체를 저렇게 소액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상하게 저렇게 빼갔어. 옛날에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계좌이체가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제 있을 때 그때도 소액으로 저렇게 2,000원, 3,000원, 1,000원 이렇게 빼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나는 이게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그 통장 정리를 하니까 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했던 진짜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수법하고 비슷해요. 3,300원이니까 소송하기도 애매하죠. 소액이니까 소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 사람한테 삥 뜯으면 만약에 대구시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100만 명한테만 저렇게 삥 뜯으면요. 한 달이면 33억을 벌 수가 있어요. 1년이면 420억 벌어요. 100만 명한테만 저렇게 사기치면 어, 어, 이건 정말 그 스마트폰으로 진화된 보이스피싱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어떻게 정부에서 이런 걸 관리를 안 하는지 심지어 정부 통신망에 이런 걸 걸어놓고 결제 안 하면 결제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죠? 아무튼 이런 거는 전화국 차원에서 만약에 알고 있으면 그죠? 이런 건 만약에 스마트폰에 사용을 할 거면 어플을 다운받아서 월 결제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뭐 자판 같은 거 암호화 같이 가고 뭐 그 은행에 왜 우리 그거 자판 그 받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그 비밀번호 한 번 받는데 3,300원 1,100원짜리도 있어요. 1,100원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1,100원짜리하고 3,300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만약에 그걸 일단 이런 게 뜨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거면 안 해도 안 되니까. 그 전에 다른 걸로 했는데 무료로 되는 걸로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되면 어차피 이거 결제도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요구하는 거는 결제하지 만약에 본인이 실수로 결제를 너무 조급해서 했어요. 그러면 빨리 114 걸어서 해지를 하세요. 혹시 자동 결제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로 114 그냥 걸면 돼요. 그냥 국번 없지 114. 빨리 전화 걸어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만약에 자동 결제되는 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계속 요금이 결제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이런 거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 뭐 KT나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좀 더 사람들 서로 짜증나지 않게, 그죠? 사람들이 서로 짜증나게 않게 좀 더 원활한 그런 통신생활 그리고 이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링크 누르면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기부되거나 빠져나가는 그런 거에 대한 보안 대책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죠? 아무튼 저는 전화를 해서 다행히 해지가 됐고 저는 해결을 했는데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은 114에 전화하셔서 해지 그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거기 뭐 이렇게 소액 결제하는 게 뜨나 보죠. 거기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114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금방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 떨고 있냐?